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성공했다. 2. 비밀 영상. 반도체 업계 세계적 거물 2명의 회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일 방한한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만남에 반도체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손정혜 회장의 방한 목적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RM은 1978년 설립된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2016년 손정혜 회장이 320억 달러, 약 44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지분 75%, 나머지 25%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인 비전 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ARM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등 IT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흔히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이 개발, 판매하는 IT 기기의 AP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ARM의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하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 IoT AP의 90%, 전장 부품의 75%가 ARM의 설계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ARM이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어 있죠. ARM의 주수익원은 IP를 통한 로열티에 있는데요. 특허에 기반한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대신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9년 ARM 매출은 약 2조 1,200억 원, 2020년은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즉, 이런 ARM을 인수하게 되면 다른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을 종합반도체 회사 IDM이라 하는데, 칩 설계에서 제작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유일하여 위 회사들이 ARM을 인수하게 된다면 스마트폰과 공장 설비, 자동차 생산업체 등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 지배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아울러 자체 제조 공정을 보유하지 못한 팹리스 기업들에는 파운드리도 제공할 수 있어 두뇌와 제조 모두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인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소 55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삼성전자가 실제 인수에 성공한다면 삼성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 M&A 됩니다. 삼성은 자금력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은 M&A에서 125조 원 규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ARM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된 상황이라 손정혜 회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 방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 시장에서의 최강자를 넘어서 초격차 수준의 반도체 설계 기술도 확보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단번에 점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구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체에 대한 M&A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각국의 독과점 심사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의 전략적 지분 제휴 관계를 맺고 ARM 경영에 일부 참여하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안이 있고, 또는 SK하이닉스도 컨소시엄 형태로 ARM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손정혜 회장이 삼각축을 이뤄 ARM과의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화될 경우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겠죠.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 회장도 줄력해야 할 것이라며, 하만 인수 이후 멈췄던 M&A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대 15광복절 특별복권을 통해 경영족쇄를 벗어던진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뉴 삼성 체제를 구축하고 총수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사업상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큰 한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기업의 ARM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ARM의 한국 및 미국으로의 인수를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독점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퇴출 대상은 바로 ARM 차이나입니다. 지난 2020년 ARM 차이나의 CEO인 앨런 우는 본사 몰래 제3국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해고되었지만 그는 즉각 퇴임을 거부 오히려 중국 직원 200명과 함께 쿠데타 성명을 발표하면서 ARM 차이나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니 중국 정부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 뒤로 본사의 공식 승인 절차 없이 앨런 우는 ARM 차이나의 새로운 브랜드인 아무테크를 노즈 AMU 테크놀로지로 만들고 웹사이트를 통해 ARM 본사와 독립해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ARM 차이나는 중국 투자자들이 지분의 51%, 본사가 약 47%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 투자자들은 앨런 우를 지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ARM 본사는 ARM 차이나가 이러한 막장 짓을 벌이고 있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혜 회장은 여러 차례 법적 수단을 통해 앨런 우를 퇴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중국 정부가 개입하자 움직임을 중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정혜 회장이 구성한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 80% 정도가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펀드를 유지할 수 있게 돈벌이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중국 기업들이다라며 ARM 차이나와 전면적인 공세 조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초기 주주 및 디디 추싱,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굵직한 IT 회사들의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 입장에서 ARM 차이나는 정말 암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죠. 손정혜 회장과 중국과의 관계로 애매모호한 입장이 지속되니 ARM 본사가 ARM 차이나를 컨트롤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RM이 한미연합 컨소시엄으로 인수되게 된다면 상황은 급전환되게 되는데요. ARM 차이나를 비롯한 이를 주도한 중국 정부는 규제 철퇴를 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수합병을 통해 ARM 차이나는 ARM과 확실히 구별되면서 정식적으로 미국 반도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불법 점거를 주도하고 기술 탈취를 일삼았던 앨런 우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고위직 관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9월 14일 미국이 중국 IT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기도 하였는데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발의에 이어 최근 반도체 장비 등도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중국 반도체에는 어떠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ARM 인수로 설계 IP의 원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 TSMC를 꺾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TSMC가 구입처인 애플에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지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지만 TSMC가 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애플의 M1, M2 칩, A16 바이오닉 등 주요 칩들은 모두 TSMC가 독점하는 가운데 애플이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TSMC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생산을 맡기려 했습니다. TSMC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가격 협상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그 틈을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아레테 리서치는 애플과 TSMC 반도체 동맹균열 조짐이라며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격차를 벌리며 애플에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TSMC 입장에서 애플은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로 이런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TSMC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칫 다른 고객사들도 가격이나 압박을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TSMC의 내년 생산 물량과 단가에 대한 재협상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TSMC 입장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당장 애플도 판매 부진을 보이는 아이폰 14 시리즈 증산 계획을 철회해 TSMC 일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TSMC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 TSMC보다 3개월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에도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GAA 방식을 활용해 3나노 양산을 시작하면서 일부 기술에서는 TSMC를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면 현재 30%포인트 이상 벌어진 TSMC와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확실히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나노는 우리가 TSMC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나노 공정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며 내년 말 파운드리 모습이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팻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고 성능을 23% 향상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정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2024년 3나노 GAA 2세대 공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세대 공정은 같은 기준으로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난 데에는 최신 극자외선 EUV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노광 장비가 부실하면 EUV는 얇은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더욱 얇게 그릴 수 있게 돼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과 성능은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EUV 장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한 데다 연간 생산량도 지난해 기준 42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ASML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지분을 확보했지만 지분 전량을 매각했죠. 이것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이루어졌던 키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과 결단력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대 지점장들과 만나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문하면서 거꾸로 그려진 세계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거꾸로 세계지도를 대중에 널리 알린 사람은 현대판 장복으로 불리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입니다. 리얼리즘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발상으로 어디서도 보지 못한 세계지도를 공개하며 마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3년임을 비롯해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본 행사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전 세계 외교부의 비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대회의 결과를 본 미국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역시 이 위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이 폴란드의 한국행을 가로막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폴란드로 수출될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출고식에 참여하고 천무를 비롯한 추가적인 무기 구입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를 비롯한 21명으로 구성된 폴란드 방산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로 방한이 취소되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에서 폴란드 전용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선 것인데요.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해야 할 경우 중간 기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마리우시 장관의 한국행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용기로는 왕복 시간이 오래 걸려 방한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예정되었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은 화상회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출고식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마리우시 장관 일행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러 행보를 받고 있는 폴란드의 군사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의 견제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항공기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영공 통과 거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중국이 한국행을 가로막자 보란듯이 새로운 무기 구입 계약을 공식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28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 화성 500대를 구매한 폴란드에서 천무까지 구매하고 나선 것인데요. 최근 하이마신은 생산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에서 긴급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하이마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생산량으로는 폴란드에서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키드 마틴의 CEO 제임스 타이틀에는 $6,500만 투자해 하이마트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7기에서 967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폴란드는 2023년까지 300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것이죠. 이번 사태로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국에서 안이 꼽게 보고 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릴 만큼 군수 생산에 있어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만을 넘어 아시아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중국에 있어 목에 걸린 가시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며 하나의 중국을 다시 한번 천명한 지금 아시아 정세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번 시진핑의 3연임은 익히 예상되었던 일이었지만 당대회에서 벌어진 중국의 권력구조 개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의 재연인 소식을 보도하며 시진핑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변화로 중국은 인통치 시대에 돌입했다. 중국이 사실상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계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들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권력 구조가 존재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주석을 비롯해 총리, 상무위원장 등 7인의 상무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로 이 7인의 상무위원을 시진핑의 태자당, 리커창의 공청단, 장쩌민의 상하이방, 공산당 내부의 3개의 계파가 나누어 가지며 그들 나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태자당의 수장인 시진핑이 서열 1위 주석을 맡은 대신 리커창이 서열 2위의 총리, 나머지 3자리를 태자당과 시진핑 측근이 차지하고 공청단, 상하이방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태자당이 다른 계파를 압도할 정도로 세를 불려나가며 사실상 시진핑에 의한 독재 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에 당대회로 새롭게 공개된 7인의 상무위원 구성인데요. 공청단과 상하이방의 한 자리씩은 줄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7인의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청단의 수장이자 중국 서열 2위였던 리커창의 퇴진이 결정되고 차기 총리로 예상되었던 후손과 부총리마저 상무위원에 들지 못하며 공청단은 사실상 몰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시진핑에 의한 완전한 1인 집권체제가 완성되어 사실상 북한과 다를 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대회 당시 포착된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공청단의 정신적 지주이자 오늘날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대회 폐막식 도중 끌려나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장했다고 발표되었지만 누가 보아도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고 이후 후진타오가 끌려나가는 영상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검열당하고 있어 공청단의 몰락과 함께 후진타오 역시 숙청당하는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의 강제 퇴장에 연상되는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고모부로 잘 알려진 장성택의 숙청인데요. 김일성의 장녀 김경희의 남편으로 북한 권력의 2인자였던 장성택은 새롭게 북한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에게 있어 눈에 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2013년 12월 8일 북한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 해임안이 체결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성택이 군인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장면이 공개되었었죠.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었죠. 이번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대회 도중 끌려나간 것도 이 사건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이 북한을 벤치마킹하며 김정은과 같은 완전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시진핑은 다시금 하나의 중국을 표명하며 대만을 합병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도 감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시진핑의 연임이 이루어진 20회 공산당대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중국의 통일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미국은 시진핑의 이러한 선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 정보부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이 당장 올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경고한 적이 있었기에 단순한 추측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중국 인민군이 대만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은 지난 16일 중국은 대만과의 현상 유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통일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2022년 혹은 2023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